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 이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당시 미국의 거대 투자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고 이 위험한 대출들을 한데 묶어 마치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결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이 위험한 상품들은 연쇄적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했죠.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믿고 맡겼던 은행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터지자 미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다른 거대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은행가들이 저지른 실수를 평범한 우리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가? 은행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모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답처럼 하나의 논문이 조용히 세상에 공개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가격 예측을 넘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주인공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의 탄생 배경과 그들이 가진 위대한 장점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펼쳐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아볼까요? 블록체인은 모두가 함께 쓰는 투명한 온라인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처럼 한 명이 장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이 가계부를 함께 보관하고 검증하죠. 그래서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남는 겁니다. 2008년 은행을 믿을 수 없게 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행이나 정부 없이 우리끼리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순 없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에게서 시작돼요. 그는 2009년 1월 3일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하며 세상에 없던 새로운 화폐를 탄생시켰죠. 그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여기서 탈중앙화란 모든 권한을 쥔반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투표로 함께 결정하는 학급회의 같은 시스템을 말해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탄생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 정신 그 자체였죠. 초기에는 개발자들의 장난감처럼 여겨졌습니다.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사 먹었던 일화는 유명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 금처럼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찍어내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디지털 금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보안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이 강력한 신뢰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죠. 자산가들이 피카소의 그림이나 희귀한 골동품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단순히 수익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는 가치 저장 기능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자산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금괴를 들고 국경을 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보관과 보안에도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 자산을 압도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즉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이라도 12개의 단어만 외우면 말 그대로 머릿속에 자산을 담아 국경을 넘을 수 있죠. 특히 전쟁 같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집도 은행도 심지어 국가 시스템도 마비된 상황에서 개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비상금융망. 이것이 바로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10년 뒤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을 넘어 금처럼 국가와 거대 기관들이 보유하는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연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 그것이 비트코인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비트코인이 화폐의 미래를 보여줬다면 한 젊은 천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위대한 기술로 단순히 돈만 만드는 게 맞는 걸까? 계약, 투표, 게임까지 모든 것을 올릴 순 없는 걸까? 그 주인공은 바로 비탈리 부테린입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로 돈만 만드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2015년 스마트 계약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한 이더리움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쉽게 말해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만 작동하는 디지털 자판기와 같아요.
1,000원을 넣으면 콜라가 나온다는 약속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블록체인 위에서 단순한 화폐 전송을 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더리움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이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이더리움 위에서는 은행 없는 금융 서비스 즉 디파이 디지털 소유권을 증명하는 NFT 그리고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라 불리는 웹3 웹3 등 상상 속의 서비스들이 현실이 되고 있죠. 웹3를 이해하려면 인터넷의 발전 단계를 보면 쉽습니다. 웹1은 우리가 정보를 읽기만 하던 초기 인터넷이었죠. 웹2는 지금처럼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며 읽고 쓰는 인터넷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모든 데이터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죠. 웹3는 바로 여기에 소유라는 개념을 더한 겁니다. 이더리움 위에서는 내가 산 게임 아이템, 내가 쓴 글이 더 이상 게임 회사나 플랫폼의 것이 아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게임이 망해도 내 아이템은 내 지갑에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팔 수도 있죠. 데이터의 소유권을 기업에서 개인에게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이더리움이 꿈꾸는 웹3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강력한 생태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의 앱스토어가 장악한 것처럼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세계의 앱스토어가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더리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더리움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앱과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보이지 않는 인터넷 인프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복잡한 기술을 신경 쓰지 않듯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웹3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미래, 그것이 이더리움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해외에 돈 한 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는 현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인터넷으로 메시지는 1초 만에 가는데 돈은 며칠씩 걸려야 하는 걸까? 마지막 주인공 리플 XRP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하면 느리고 비싼 국제 송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 송금은 스위프트라는 낡은 통신망을 이용합니다. 이건 돈을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을 거쳐 돈 보내시오라는 편지를 전달하는 릴레이 경주와 같아요. 그러니 며칠씩 걸리고 중간에 낀 은행들이 수수료를 모두 떼어가니 비쌀 수밖에 없죠. 특히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일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더 많은 중개은행을 거쳐야 해서 송금액의 10% 이상이 수수료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힘들게 번 돈 100만 원을 보내면 가족의 손에는 9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XRP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금융 솔루션입니다. 리플 XRP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이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단 3에서 5초 만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수수료로 지구 반대편으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금융 포용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XRP, 지갑을 통해 전 세계 누구와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이죠. 10년 뒤 리플 XRP의 미래는 어떨까요? XRP는 국가 간 무역 결제나 개인의 해외 송금에 당연하게 사용되는 글로벌 금융 브릿지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들이 서로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글로벌 금융 시대를 여는 것, 그것이 리플이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암호화폐의 탄생과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먼 미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금융의 중심 미국에서 말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준 화폐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00% 안전 자산을 보유하고 매월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국가 차원의 신뢰 보증서를 발급한 것과 같습니다. 거대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하고 넓은 길이 열린 겁니다. 더 놀라운 변화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더 이상 단기 투기 상품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연금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현명한 판단은 매일 변하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결국 투자는 미래에 대한 당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정부나 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수학적 희소성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돈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수의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현재를 넘어 사용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만들어가는 개방된 디지털 세상이 올 것이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더리움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허물어져 돈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투명하게 흐르는 효율적인 세상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리플 XRP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치, 즉 화폐적 가치, 플랫폼 가치, 실용적 가치 중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